안 남기면 영상 하나 남기면 하고 숙제를 해야지. 아 쌤 그 두 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진도 프린트고 하나가 숙제예요. 하나가 이게 숙제죠. 공부고 하나가 숙제인데 오늘도 나갈 거야. 오늘도 지금 받아가야 되고. 숙제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양호 많은데? 선생님 몇 손이시죠? 그거 하는데 은근 걸려. 너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열심히 시간 잡고 하면 그래도 2시간이면 그러잖아. 아니에요? 뭘요? 그 정도면 풀리지. 그래 열심히만 해봐. 자 우리 일단 확률 지금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45분 남았으니까. 공부가 쉬우시고 일단은 용어를 좀 익혀야 돼. 용어를 익힐 건데 용어가 뭐가 있냐면 봐봐봐. 요 앞쪽에 이제 용어들이 새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건이라고 해서 대문자 ABCD를 쓰는 사건이라는 애가 나와요. 자 그리고 뭐 조그마한 용어, 이제 짜잘짜잘한 용어로 이제 근원 사건 같은 거 있고요. 전 사건, 또 공사건 이런 짜잘짜잘한 용어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중에서 이런 거를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네, 또 가져오면 또 가겠지. 자, 일단 시행이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시행인 거야. 여기 시행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몰리는 결과가 나오는, 누가 막 주사위를 하는데 야발꾼이 얍삽하게 막 낮은 눈 많이 나오게 막 이렇게 막 조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던지면 동등한 확률로 나오는 상황,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가 있는 거야. 자 그럼 표본 공간은 뭐예요?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 자 내가 주사위를 던져. 그럼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전체 몇 개 있어? 1, 2, 3, 4, 5, 6 해서 몇 개 나오지? 6개 있지. 그럼 이 S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표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 다음 사건은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 용어 이렇게 말로 돼 이거 외우는 거 어렵다고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고, 사건은 그냥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해. 예를 들어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 A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온 거야? 246. 그렇지, 246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집합처럼 표현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야. S는 전체 집합, A는 특정한 집합.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2분의 왜 2분의 1이야? 6개 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PA가 P가 확률이거든요. 포텐셜이잖아, 그치?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다? 확률이요? 확률. 확률이 퍼센트 아니에요? 퍼센트는 비중으로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포텐셜은 잠재력 아니에요? 잠재력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라고. 자, 전체에서 발생할 가능성. 파서블 하는 게 그거잖아, 원래는. 새끼야. 내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 포텐셜이보다 파서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파서빌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모르겠다. 영어를 지금 내가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게 발생할 경우의 수를 나누면 그게 확률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내가 이 확률 문제를 푼다는 거, 경우의 수를 전체도 구하고 이 상황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 2번 구하는 거네? 그럼 지난 시험 범위랑 내용은 똑같은데 하는 양만 2배네? 맞습니다. 지난 시험 범위랑 똑같은 짓을 2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치면 이게 6분의 3 돼서 2분의 1 나온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야? 가까운 사건 아니에요? 아니, 근원 사건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눈을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각각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서 근원 사건은 1, 2, 3, 6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씩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어놓은 게 전체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인 거고, 근원 사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요 놈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 사건은 뭐야 그러면? 전 사건은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결국에는 그냥 표본 공간 S랑 같아요. 그리고 공사건은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공집합 같은 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건의 확률은 얼마죠? 전사건의 확률은? 왜가 아니면 1. 반드시 발생하죠. 그리고 공사건의 확률은? P라고 써야지. N 썼네. P라고 써야지.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용어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면 돼.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금 처음 연습할 때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유형 1번 볼게요. 일단은 표본 공간과 사건 설명할 거고, 근원 사건, 전 사건, 공사건까지 유형 1번, 2번 보면서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해보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뭐가 된다고? 표본 공간 S는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1, 2, 3, 4로 가죠. 그렇지. 아까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되고, 2번 여기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고 치면 온다고 했지 내가. 2, 4, 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사건 B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5의 약수니까 1, 5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럼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걸 확률로 표현하면 얘는 얼마? 6분의 3에서 2분의 1. 얘는 확률로 표현하면 6분의 2에서 3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확률을 구한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건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면 돼. 그러니까 두 번 구하기만 하면 돼. 일단 아직 용어만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했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써볼게요. 자, 2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개의 공을 꺼냈어. 그게 어떤 건지 하나는데 잘 봐봐. 1번. 자, 10개 중에서 하나 꺼내는데 얘들이 10 이하가 되는 사건이래. 근데 1부터 10까지라며.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전사건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발생하죠. 그 확률이 1인 녀석이란 말이야. 그 전사건이라고 쓰는 거고. 자, 2번 공에 적힌 수가 12가 되는 경우, 이거 발생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쓴다고? 공사건이라고 쓴다고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 다음 3번 공에 적힌 수가 두 자리 사건. 그럼 얘는 뭐야? 요 10 요거 하나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요거 하나겠지. 요런 거 하나짜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들을 각각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건은 사실 근원 사건의 합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원 사건들이 합쳐진 게 합집합, 사건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이런 용어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합사건이라는 게 있고, 곱사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거 있고,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사건이라고 말을 붙여놔서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집합이죠. 사건이 지금 해보면. 맞죠? 아니야? 사건이 일종의 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사건은 뭐겠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여집합, 배반사건은 뭐냐면 서로소 얘기하는 거야. 서로소가 뭔지 기억나? 집합에서 서로소가 뭐죠?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합사건은 이런 거야.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그러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뭘로 연결하지? 이 합집합 기호로 연결하는 거 맞죠? 그래서 A 또는 B가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눈이 나오거나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사건이다 라고 하면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합사건이 되는 거죠. 그거는 또는으로 연결되는 게 뭐라고? 합사건이고 기호로 합집합을 씁니다. 그러면 곱사건은 뭐예요?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기호로 쓰면 교집합을 씁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에 눈을 던졌는데 짝수 눈 나오는 게 사건 A고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사건 B야. 그러면 A 그리고 B면 어떻게 돼야 돼? 짝수면서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2, 4, 6 있고 6의 약수 1, 2, 3, 6 있으면 교집합인 누구? 2,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은 얼마가 돼요? 6분의 2 돼서 나중에 3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에 대한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사건은 여집합 기호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뭐죠? 얘가 아닌 사건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PA 여사건은 그럼 어떻게 나와 나중에? 전체 일어날 확률이 100% 1이잖아. 거기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면 그게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여집합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용어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부담 가지지 마. 오늘 이 용어 설명하는 거는 진짜 문제 푸는 것만 잘 보면 돼. 배반 사건은 이건 이제 용어예요. A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야?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이라는 말은 A라는 사건의 원소와 B라는 사건의 원소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 전체가 근원 사건에, 그러니까 전체가 표본 공간 S잖아요. 여기 사건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용어라서 한번 봐주면 내 오늘은 진짜 워밍업이야. 봐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서 자, 유형 3번 봅시다. 3번, 4번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 끝납니다. 그냥 이건 그다음부터 진짜 문제 푸는 거 할 거야. 합통은 숙제도 웬만하면 좀 적게 나갈 거라서. 아이씨 들으면. 자, 유형 3번에 1번부터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는 어떻게 쓰죠? 2랑 3이랑 5예요. 그 다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예요. 그럼 짝수 눈 나오는 게 B면 2, 4, 6이 B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1번 A 합집합 B. 그러니까 A와 B의 합사건은 뭐죠? 합집합 쓰면 돼 그냥 진짜로. 2, 3, 4, 5, 6 쓰면 됩니다. 2번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 쓰라고 하면 진짜 교집합 써서 같은 거 찾아서 쓰면 돼요. 됐어요? 3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A의 여사건이죠. 그럼 A가 아닌 거 하면 되잖아. 그럼 전체 집합 전체 표본 공간 S에서 아닌 거 빼니까 얼마가 돼요? 1, 4, 6 될 거고요. 같은 식으로 B라는 사건
사건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하면 표본 공간 S에서 B를 뺀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어려울 거 없지? 2번, 3번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거. 진짜 이건 별거 아니에요. 밑에 거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쌤. 아니 이번에 응. 그 1부터 9까지 숫자 중 응. A가 뭐 B가 뭐다라고 할 때까지밖에 안 나와있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밑에 있잖아. 밑에 1번, 2번, 3번, 4번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1, 2, 3, 4가 그 구하라는 이게 제가 A와 B를 쓰라고 옆에.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야. 객관식인 줄 알았네. 야, 씨, 지금 주관식으로 내가 풀었잖아. 이렇게 옆에다가. 그럼 1번에 1번을 1번에 1번 풀고 2번, 3번 똑같이 풀라고 이따가 숙제로. 객관식인 줄 알았어. 장난 어이가 없네.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4번에서 이제 우리가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안 하고 1번만 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A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홀수. 홀수니까 1, 3, 5, 7, 9가 나오죠. B는 어때요? 4의 배수니까 4, 8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은 겹치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우리가 이 A랑 사건 A와 사건 B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반사.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밑에 2, 3, 4, 5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대충 구해보면 배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나중에 조건부 확률하면 종속이랑 뭐 독립이란 거 배우거든? 종속이랑 독립이란 거 배워. 근데 애들이 그거랑 배반 사건이랑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착각하면 나중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종속 독립이랑 사실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본 용어를 배웠어요.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자, 확률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선 수학적 확률은 뭘까요? 내가 주사위를 던져. 그럼 수학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계산한 거야. NS 구하고 NA 구해서 PA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누기를 시켜서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낸 결과물이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이 수학적 확률이라고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뭘까?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이 한 번 나와? 무조건? 아니죠. 근데 한 6만 번 던졌어. 그럼 1이 10,000번 금방으로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치? 피파에서 안 그러던데. 어? 피파 강화는 안 그러던데. 피파 강화는 안 그러지. 피파 강화는 7%라고 근데 7%인지 아니지. 정말 7% 그 확률이 맞는지 알 수가 없지. 그 사기인 거 같아, 사기. 안만 봐도 사기야. 누가 안에서 그냥 동전 던지기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봐. 주사위를 던지기 지금 설명한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수학적 확률처럼 정확하게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쵸? 그리고 이 통계적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그래서 뭐 어떻게 푸는 거냐면 비슷해. 실제로 N번을 해. 한 100만 번 하는 거야. 주사위를 뭐 100만 번 던져. 그래서 나오는 뭐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죠, 노가다. 그러면 이렇게 통계적 확률을 써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수학적 확률을 계산이 못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 야구 선수 타율을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계산할 거야, 타율? 기록 분석해야 돼. 레이저로 뭐 사람 스캔해갖고 신체 데이터 정보를 쫙 뽑아갖고 그거 수식 만들어갖고 막 때려 넣으면 타율이 나와? 아니죠. 아니잖아.
그거는 수학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해. 왜? 수식이 없거든 애초에. 맞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1년 내내 몇 번 치는지 보고 타석에서 몇 번 휘두르는지 보고 그 중에서 안 다치는 확률 나누면 그게 타율이잖아.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회 현상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뭘 사용한다고? 이런 통계적 확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승률, 타율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그래서 통계학과고요. 그런 사회 현상을 수식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 오는 것도 그렇잖아. 날씨가 이 정도 흐리면 비가 온다 안 온다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경험치가 쭉 쌓이면 그 데이터를 수식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식 모델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사람이 하는 거라고. 롯데 2위잖아요. 응? 롯데 2위잖아요. 롯데 2위야? 네. 웬일이네? 지금 9연승 했을걸요? 미쳤네 갑자기.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현실은 계산처럼 안 굴러가서요. 숫자가 적으면 아까 말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걸 하면 몇 번 안 던지면 이 둘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결과물이. 맞지?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근데 내가 알면 돼. 용어 좀 설명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용어.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은 아마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면 되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아마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수식회화해서 접근을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숫자 개수를 셀 수 없는 케이스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라서 그거는 아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확률 구하는 걸 할 건데 메인은 뭐다? 메인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메인은. 그럼 내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 결국 할 일을? 자, 표본 공간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신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걸로 이제 수학적 확률 구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거 이제 구하는 게 요번 그 확통 범위의 절반쯤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확률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로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하기 힘드니까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유형 5번에 자,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개만 해볼게요. 내가 몇 개 하면 여러분 나머지 몇 개 하면 되니까 2번이랑 4번을 해볼게요. 일단 2번부터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NS는 얼마야? NS는 저기 학생 NS는 얼마야? 내가 주사위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순서쌍처럼 나오죠. 그러면 S만 일단 예쁘게 써보면 S는 자, 순서쌍 1,1부터 해서 6,6까지 될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NS 표본 공간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36개. 그렇지. 6 곱하기 6 해서 36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내가 사건의 A를 어떻게 세팅했냐면 나오는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야. 밑줄을 끄세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여기 밑줄 긋고 사건 A라고 쓰세요. 이렇게. 자, 요게 지금 사건 A인 거야. 그러면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얼마야? 합이 5가 되려면 1, 4 A를 표현을 해보면 1, 3 아니 4 맞나? 1, 4 2, 3 3, 2 4, 1이지. 그래서 몇 개예요? 4개인 거야.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사건
사건 A의 확률 PA는 NS분의 NA 계산하면 36분의 4에서 9분의 1이다. 그러니까 쥐란 시험 범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개 던져서 주사위 분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서 4 구했던 거를 이제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9분의 1이라고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내용이 달라진 건 없죠.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전체로 나누기 작업을 한 번 더 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험 한 거 복습하는 정도도 된다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확률은 약간 경우의 수 복습이 돼버리는 거야. 이래서. 자, 하나 더 해봅시다. 4번. 그 이제 확률적인 표현을 하는 거긴 하는 거니까. 자, 4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차가 1 이하의 확률이래. 자, 그럼 1 이하라는 건 1인 거랑 0인 거 두 개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자, 일단은 NS는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주사위 2개 던지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야. 그 다음에 사건 A를 세팅했는데 사건 A가 뭐냐면 두 눈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두 눈의 차가 0인 경우와 2번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 이렇게 사건을 나눠서 풀어야겠죠? 맞아? 자, 두 눈의 차가 0인 경우는 몇 개 있어요? 1,1부터 6,6까지 해서 몇 개? 6개. 맞아? 1,1, 2,2, 6,6 해서 6개. 이건 몇 개야? 1 되는 거는? 12개 아니에요? 10개 아니에요? 10개지. 그런가? 이렇게랑 반대로 쓰는 거라. 그런가? 그래서 안 돼. 10개. 그럼 더하면 몇 개죠? 16개. 그러면 PA가 어떻게 되는 거야? 36분의 16이 돼서 9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는. 뭐 여기까지 끝? 아니, 조금은 해야지. 그런 줄 알았어. 숙제를 조금만 낼 수 있게 해야죠. 진도를 어느 정도 내가야지 숙제가 나가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지금처럼 손으로 구하는 거 배웠고, 쭉 과거에 배웠던 거 떠올려보자고. 순열 구하는 거 배웠고, 조합으로 구하는 거 배웠고, 중복 순열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고, 원순열 배웠고, 중복 조합 배웠죠. 배웠잖아. 경우의 수 구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그것들로 경우의 수가 사건 A를 구해야 되는 작업들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니까 복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빠르게 몇 개만 예샘플 지금 유형들을 풀게요. 나머지 숙제로 낼 수 있게. 알겠죠? 지금 보시면 유형 6번 순열, 7번 원순열, 8번 중복순열, 9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0번 조합, 11번 조합까지 있어요. 자, 요것들을 다는 안 할 거고 유형 9번까지를 하나씩 쭉 풀어줄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숙제로 해오는 정도만 하자고. 활동은 많이 힘을 안 쓸 거예요. 수 어느 정도 집중을 할 거긴 할 거야.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중간고사 때 열심히 안 써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숙제 좀 뽑아볼게요. 여기 추가로 좀 할 수 있게. 자, 유형 6번부터 하자. 6번. 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자, 순열이 뭐였어? 줄 세우기였지. 기억나요? 이건 고등수학 하 할 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6번에 1, 2, 3, 4가 있으면 이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뭐 일단은 뭘 해볼까?
이웃하는 거부터 해볼까? 6번에 1번부터 보자. 자, 6번에 1번 보면, 자, 하우스라는 이 5개의 문자가 있어. 이걸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모음은 이웃을 하래. 자, 일단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5개를 5칸의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이거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NS는 얼마죠? 얼마냐고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네? NS가 얼마야? 500, 120. 전체. 500, 120.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500, 120. 500. 5P 맞죠? 네. 5P5를 원래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5팩이 돼서 120이 된다고. 이게 그냥 이 5개를 일렬로 까는 거죠. 기억나? 네. 알죠. 예, 알죠. 알지? 이거 모르진 않지? 기억나? 그 다음에 지금 NA는 뭐야? 모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웃. 자, 모음이 누가 있어? 오유. OU, E가 있지. OU, E를 하나로 묶어야 돼. 자, 이렇게 OU, E를 하나로 묶어. 그럼 남는 게 뭐야? HSG. 그럼 일단 이 세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지. 이 세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줄 서겠지. 거긴 또 얼마지? 3팩이지. 그래서 곱하면 6 곱하기 6 해서 얼마? 36. 요게 NA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PA가 얼마가 된다고요? 120분의 36 해서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풀었죠. 이웃하는 거. 쉽다고? 잘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에 원순열로 가보자. 그러면 이게 지난 시험범위죠. 이웃하는 거랑 뭐 분간아 칠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자 3번을 해볼게요. 3번 7번에 3번. 농구 선수 4명, 축구 선수 4명이 원탁에 앉았을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앉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NS는 어떻게 돼요? 또? 8. 총 8명이 원탁에 앉는 거지. 7만, 아니 8만. 그러면은 8-1 팩토리얼에서 7 팩토리얼. 이거 안 풀어 써도 돼. 그러니까 7 팩토리얼 쓰면 돼.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NS. NS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N, A는? 이웃한데요. 자, 번갈아 가면서 앉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축구 선수를 앉히자고. 축구 선수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죠? 8, 8, 4. 아, 아닌데. 아. 자, 원탁이 있어. 축구 선수 4명이 있는데 축구 선수 1번을 여기 앉혀서 침필 효과 꽂아버려. 네네네네. 그러면 나머지가 3자리밖에 없지. 네. 여기에 나머지 축구 선수 3명을 앉힐 거야. 그 방법이 몇 가지? 3팩이죠. 아, 네. 그래서 축 2, 축 3, 축 4를 앉혔어. 그러면 남은 자리 몇 개 있어? 틈새. 네. 이 4자리에 농구 선수 4명 앉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B는 4팩.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A는 어떻게 되는 거죠? 7팩분의 3팩, 4팩이 됩니다. 35분의. 그러면은 4팩 약분할 수 있죠? 네. 그럼 뭐가 남아? 7, 6, 5, 4, 3, 1 날렸지? 4팩이야. 그럼 남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5분의 1. 그렇죠. 35분의 엄청났죠? 4번도 풀어주시 않나요? 4번 겨울오게. 아니, 4번 안 어려운데? 그래도 원순열 헷갈릴까봐 한번 해주긴 할게요. 4번. 이웃 테스트란데요. 6명 안 치는데 빨간색이랑 주황색 이웃하는 거야. 네. 그러면 NS가 어떻게 돼? NS는 6명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6-1팩 해서 5팩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빨강이랑 주황을 이웃해.
그러면은 줄을 묶고 나머지 4개 있지. 그러면 5개잖아 실제로. 이 5개를 원탁 배치할 거 아니야. 그럼 NA는 5-1팩 계산해야 되지. 그리고 얘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해야겠지. 맞아? 그래서 2 곱하기 4팩이 되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A는 5팩분의 2 곱하기 4팩이니까 그치 5분의 2가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NA를 구하는 게 지난 시험 범위인 거야 그냥.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8번, 9번 빠르게 하고 나 프린트 좀 뽑아볼게. 숙제 낼 수 있는 거. 여기에 추가로 낼 수 있는 거. 좀 이건 많이 풀어봐야지 느는 거라서 그거 가져올 테니까 일단 보세요. 자, 8번 다음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몇 번 할 거냐면, 여러분 중복순열 기억나요? 중복순열이 뭐예요? 뽑아서 줄 세우긴 하는데 한 번 쓴 거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n파이 r이라고. n파이 r은 얼마죠? n의 얼제곱. 요거 쓰는 거지. 네. 기억나? 네.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2번 해볼게요. 8번에 2번. 자, 4개의 숫자가 있어.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겠대. 그럼 세 자리에 쓸 수 있지. 여기도 1, 2, 3, 4 쓸 수 있고 여기도 1, 2, 3, 4 쓸 수 있고 1, 2, 3, 4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선택지가 4개고 몇 번 뽑는다고? 3번 뽑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4의 3제곱한 거에서 64. 이게 N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300보다 작길 바래. 300보다 작으려면 앞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2인 사건의 1이라고. 그럼 여기 1인 경우에 여기 선택지 몇 개지? 마찬가지로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4파이 2에서 몇 개야? 4의 제곱이 16개. 맨 앞자리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6개. 해서 32개가 가능하죠. 63. 그러면 확률 PA는 64분의 얼마? 32. 32에서 2분의 2분의 1이다. 다. 자, 요렇게 푸는 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중복순열 이용하는 거. 중복순열은 요런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형 9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건데 그 전에 정리 좀 해야 되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바로 하죠. 바로 해도 되겠지. 하나만, 여기까지만, 여기 딱 채우면 되겠다. 네. 자, 유형 9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주로 어떻게 된 거냐? 진짜 같은 거 일렬로 배열하거나, 아니 똑같은 아니면- 게 계속 나오는데요? 어? 아니 지금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간 때잖아 이거. 그 중간에 했던 거 복습기를 느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앞부분을.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나 그럼 너 중간까지 잘 쳤어? 몇 점인데, 그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냐? 아마 전교권 안에 들지 않을까. 기에서? 자, 4번처럼 우리가 그냥 같은 거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순서 개념도 있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A가 뭐 B보다 앞선다 이런 거 할 때 얘들이 같은 문자로 놓고 하잖아. 자, 봐봐. 4번 보면 토마토야. T-O-M-A-T-O. 그럼 T가 몇 개 있죠? T가 2개, O가 2개, M 1개, A 1개 있는 상황이야. 맞지? 자, 그래서 A가 M보다 앞에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들을 NS는 얘들을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죠. NS는 어떻게 돼?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야. 근데 같은 게 2개, 2개 있지. 그럼 어떻게 했었지? 이거 2팩, 2팩 나눠줘야 되는 거였지. 기억나? 같은 거 있는 순열하는 바깥 셀 때 같은 애들이 3개 있으면 3팩으로 나누고 4개 있으면 4팩으로 나눠서 그 중복을 없애줬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180개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M보다 앞서래. 이거 어떻게 썼어? A를 M보다 앞에 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기억나는 사람? 지난 중간고사거라며. 방금 네가 되게 쉬운 것을 얘기해놓고 왜 말을 못해?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거요? 뭘요? 어떤 거? M이랑 A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사건 A가 어떤 사건이냐면 M보다 A가 M보다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열했을 때 M이 있고 A가 있으면 무조건 A가 M보다 앞쪽에 있게. 이거 어떻게 했었지? A 얘 한 묶음으로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얘를 한 문자로 다른 문자 같은 걸로 바꾸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X, X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T, T, O, O, X, X를 일렬로 변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 T, O, X, O, X, T 이렇게 됐다고 치면 앞에 X를 뭘로 바꾼다고? A로 하고 뒤에 X를 M으로 바꾸면 무조건 A가 M보다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 영향 주는 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둘의 순서가 지금처럼 누가 누구 앞에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둘을 같은 문자로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었다고. 그러면 지금 NA가 얼마가 돼? 똑같이 푸는데 6팩을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8 둘이니까 2팩, 2팩, 2팩으로 나눠야겠죠. 8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90 90이 나오겠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A는 얼마가 된다고? 180분의 90 돼서 100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였어요. 3번 풀어보려 했는데 3번 잘 안 풀려요. 이건 C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근데 C가 같은 C니까 그냥 지들끼리 줄 세우는 건 없어. 근데 NS도 되게 적게 나와. NS도 원래는 6팩인데 이건 6팩 나누기 2팩, 3팩 한 게 NS라서 NS가 60개. 그 다음에 C를 한 묶음으로 묶었지. 그러면은 A, B, B의 집합 하나란 말이야. 네.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 해서 12개가 NA가 돼. 그래요? 그래서 5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안 됐어? 이씨. 아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족지 빨리 적자.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정리해서 보낼 거야. 그럼 앉아있어봐. 자리 하나 더 뽑아도 줘야 돼. 요거 같은 프리스업을 하나 뽑아볼게. 저 어차피 올라가는데. 아 그래? 네. 저 그 석환 쌤 자료 받아가야 돼요. 어차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럼 내려와서 진짜 3번 한 번 다시 가자. 뭐라고? 내려와서 3번 한 번만 다시 가자. 잠깐만. 쌤 오늘 퇴근 늦게 하셔?